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 방송은 2023년의 12가지 불길한 예측과 3가지 희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고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은 미국이 새로운 번영의 황금기에 진입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은 그야말로 완전하고 완전한 재앙의 한 해였습니다. 주가는 2008년 이후 가장 많이 하락했고 암호화폐 산업은 무너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터무니없이 치솟았고 주택 판매는 1년 내내 계속 감소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2022년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미 총체적으로 수조 달러를 잃었고 많은 전문가들은 2023년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준은 미국이 이미 리세션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양한 지역 연준이 연준의 공식 발표를 허물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통계청이 새로운 일자리가 110만 개 생겼다고 발표했는데 필라델피아 연준이 이 수치를 1만 500개로 대대적으로 하향 수정해버렸습니다. 일자리 수가 감소한 작년 6월 달에 연준은 과장되고 정치화된 일자리 수치를 근거로 금리를 한꺼번에 무려 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려버렸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변경할 때 정상적으로는 25 bps 올리거나 내립니다. 며칠 후 클리블랜드 연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이 전체적으로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CPI 데이터는 최대 12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고 올바르게 측정하면 연준이 사용하는 CPI 지수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낮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세인트루이스 연준이 Are State Economic Conditions a Harbinger of a National Recession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즉 각 주의 경제적인 조건들이 국가적 리세션의 신호인가 전조인가 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이미 리세션에 들어섰다고 썼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차트에서 이 하얀 이 회색 부분이 여기가 이제 리세션 기간입니다. 리세션이 피크에 일면은 50개 주 전체가 다 리세션에 들어가는데 보통 절반 정도 25개 주가 리세션이 들어가면은 리세션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25개 주가 리세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리세션이 들어왔다고 세인트루이스 연준이 말했습니다. 2023년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 전체에 비참한 해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이 2023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이 발표한 11가지 불길한 예측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IMF입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의 3분의 1이 불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불경기에 있지 않은 국가라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불황을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 블룸버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내년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10분의 7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연준의 대규모 금리 인상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고 인플레이션 예측이 축소됩니다. 세 번째, 월드뱅크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동시에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세계는 2023년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이를 지속시킬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의 일련의 금융위기를 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입니다. 우리는 얕은 리세션을 겪을 것이다. 다섯 번째, 모하메드 엘 에리안입니다. 그는 이집트 출신의 경제학자이자 사업가입니다. 미국 리세션에 대한 높은 확신과 그것이 짧고 얕을 것이라는 주장이 병존한다. 여섯 번째, 누리엘 루빈이 뉴욕대 교수입니다. 아니다. 그것은 짧고 얕지 않을 것이고 깊고 오래갈 것이다. 일곱 번째,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입니다. 내 느낌에 사람들이 연착륙을 성취하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여덟 번째, 골드만삭스의 CEO입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고객과 이야기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아홉 번째, 찰스 슈왑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경제가 약해지고 노동시장이 약해짐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조만간 약을 복용하는 것이 더 나은가 하는 것입니다. 10번째, 블랙락입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죠.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중앙은행가들은 이 새로운 체제에서 성장이 둔화될 때 구조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책을 과도하게 긴축함으로써 고의적으로 경기 침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번째, 마이클 버리입니다. 이 사람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해서 유명세를 탄 개인 투자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기의 마지막 정점은 아닙니다. 우리는 2023년 하반기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낮아지고 아마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은 어떤 종이로든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고 정부는 부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인플레이션 스파이크를 겪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2023년 상황이 나쁠 것이라는 일반적인 합의는 있지만 다가오는 경기 침체가 얼마나 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러한 예측 중 최악의 예측이 정확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아마도 그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2023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현실은 이 전문가들이 현재 예측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더 많은 숫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9월, 10월, 11월 고급 주택 판매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레드핀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고급 주택 판매가 2022년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전년 대비 무려 38.1% 감소하여 기록상 가장 큰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비고급 주택 판매는 31.4% 감소했습니다. 우리는 2008년 이후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발 부동산 붕괴로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정치인들은 수조 달러를 계속 빌리고 지출했고 그로 인해 우리의 결산의 날에 분명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거대한 산더미 같은 신선한 현금을 시스템에 끝없이 주입함으로써 수년 동안 금융시장을 인위적으로 지탱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리석은 조치는 우리의 장기적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고 이제 우리 지도자들은 통제력을 잃고 있습니다. 모든 거대한 거품, 메가 버블이 터지기 시작했고 시스템이 우리 주변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에서 제2의 9.11 테러가 터질 것이라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12번째 불길한 예측이 들어온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정부 감시기관 주디셜 워치가 입수한 정보 경보 인텔리전스 얼러트에 나타났습니다. 이 정보는 테러리스트가 새로운 기술과 전술로 비행기를 사용하여 공격할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주디셜 워치 보고서는 알카에다가 미국에서 비행기를 포함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국토안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주디셜 워치는 이 소식을 정부로부터 2022년 12월 31일 12시 23분 52초 그리니치 표준시에 전달받았습니다. 최근 주디셜 워치는 항공보안관 전국위원회 에어 마셜 내셔널 카운슬이 TSA 국장과 FM 국장을 남쪽 국경에 항공보안관을 파견하여 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넘어선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FAM은 연방항공보안관 Federal Air Marshal인데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에 대한 항공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매월 150에서 200명의 연방항공보안관을 불법 이민자를 단속한다면서 남쪽 국경으로 보내고 있어 알카에다의 항공기 테러를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의 평화, 정의, 자유의 증진에 대한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미국은 초거대 거품의 임박한 붕괴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와 네오콘이 환호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향해 나가고 있지만 이 미국 상원의원 론 폴은 2023년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몇 가지 밝은 지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여론조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반대하는 미국인의 급증을 보여줍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에 1,000억 달러 이상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정부의 답을 요구할 것입니다. 둘째, 최근 라스무센 여론조사는 미국 유권자의 약 63%가 의회는 FBI가 소셜미디어를 검열하여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공격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을 검열했다면 자유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셋째, 푸틴의 개입으로 12년을 이끌어온 전쟁 하나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모스크바가 중개한 협상을 통해서 터키가 시리아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우울함을 느끼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 자유, 정의의 수호를 원하는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목소리가 잠잠해지지 않도록 합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